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들고 예비 소집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청 본관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의 궁전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덮개 없는 맨홀 구멍에 빠져 사람이 다쳤는데 구멍을 판 농어촌 공사와 관리권이 있는 보훈군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를 챙긴 배달 기사들이 보험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들이 미리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 충북에서는 12,000여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게 내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고3 교실. 수험표를 받을 때마다 학생들 반응이 엇갈립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시험장이 정해졌는데 집에서 가기 편한 곳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지를 받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고 오세요. 화이팅! 시험장도 미리 가봤습니다. 내가 들어갈 시험실은 몇 층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마지막 과정이잖아요. 그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하기에 꽤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 사항까지 듣고 나니 내일이 시험일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직접 와보니까 굉장히 이제 떨립니다. 내일이 진짜 수능이라는 게 확실하게 체감되고 12년 동안의 노력이 정말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너무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기회라는 생각도 있고 오늘 밤엔 신분증과 수험표 등 소지품을 미리 챙긴 뒤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전자기기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늘상 착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인식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불법 주정차도 사전에 단속합니다.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경찰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쌀쌀했다가 한낮 시험실 안은 기온이 오를 수 있어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충북도청 본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이른바 문화의 궁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도청 내부에서도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내년까지 무려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름 붙인 이른바 문화의 궁전은 3층 규모의 충북 도청 본관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림책 도서관 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채우는 사업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 충북도의회 새 청사가 내년 7월 문을 열면 현재 도청 신관을 쓰는 도의회가 통째로 옮겨가기 때문에 본관 사무실들은 그 자리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시민사회는 가뜩이나 비좁은 행정 공간을 더 좁힌다며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도청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새 청사를 일부 쓰면 공간이 충분하다며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전에 충북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가 부활시켰지만 당초 이 사업 설계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행정문화위원회였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나서 필요성도 내용도 의문이라며 본관 건물을 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 지사님의 의중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도 너무 한쪽 채널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대두돼서 여기까지 또 행정 본관까지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되는지.
도민들은 도청 본관에 150억 원을 써서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했으면서 그림책 도서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받기 싫어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의무사항인 문화 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질타와 전 직원 의견 수렴부터 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전 직원 설문조사는 추진하겠다면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시설계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도 문화의 궁전 잔여 사업비 146억 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충청북도. 이달 말 시작될 도의회 예산 심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 용역이 국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오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사전 검토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말이면 청주공항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예측치를 26년 앞당겨 달성할 것이라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해야 올해 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특별법 개정이 늦어진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정안 발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0대 여성이 집 앞에서 맨홀 구멍에 빠져 전치 12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치 함정처럼 덮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맨홀을 설치한 농어촌 공사와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는 병원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첫날 5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을 가꾸다 3m 깊이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큰 충격에 살려달라고 외치기를 15분. 남편이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배수를 위해 파놓은 사각형 맨홀이었는데 함정처럼 덮개도 없이 땅만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 펜스도 없었고 구멍이 수풀로 뒤덮여 있어 피해자는 미처 구멍을 발견하지 못한 채 3m가 넘는 깊이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골절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후에 봐야 알겠지만 장애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누구도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홀을 설치한 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30년 전인 1995년 농어촌공사가 사고 지점을 포함해 경지 정리를 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면서 맨홀을 팠습니다. 당시 맨홀 뚜껑을 설치했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을 관리구역에서 해제했고 지금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소유 땅이어서 지자체인 보은군이 관리 책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사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수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가 관리할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 보은군은 농어촌공사가 관리구역을 해제하면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관리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관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디 건지만 정확히 좀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송을 걸어도 어디 건지를 알아야 소송을 걸 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고 하고. 두 기관 모두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책임이 가려지면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작지와 농촌 주변 도로 등을 점검해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거나 농업 직불금을 감액합니다.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농민들에게는 수거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면 시군에서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가 무산됐습니다. 제천과 단양, 강원, 강릉 등 6개 시군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개정안과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에 반발하고 있어 6개 시군은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충북과 강원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선 7기에도 폐기물 반입세 신설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 각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를 챙긴 배달기사들의 보험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한두 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 피해자가 200명에 가깝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멈춰있던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2차로에 서서히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차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는 허리를 붙잡고 차량 운전자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가 차량 뒤로 바짝 붙어 따라오다 차량이 후진하자 그대로 부딪힙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기사 둘 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는데 허위로 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배달 라이더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처음엔 20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18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몇 건의 보험 사기 의심 신고 때문에 보험회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2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조직적으로 짜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타낸 보험금이 5억 원이 넘는데 한 명이 8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사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측한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로 의심이 돼도 일단 선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되는 원인은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18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4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제천시가 8,4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제천시는 담당 7급 공무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입장료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8,400만 원을 돌려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직 중인 당사자는 입금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가 내년도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e스포츠협회는 제천시의 대회 개최 경험과 e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높이 평가해 제천체육관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충북 최초로 열리는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는 7억 원이 투입돼 내년 8월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관람객 등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충북 댄스스포츠연맹 강정욱 회장이 70세 나이로 전국 피트니스 대회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정욱 회장은 최근 열린 전국 보디빌딩 피트니스 충청대회 4개 종목 가운데 40세 이상 비키니 마스터즈와 퍼스트 타이머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피트니스 트레이닝에 입문한 강 회장은 앞으로도 대회에 출전해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사천 산업용재 유통단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IBK 희망 디자인 사업에 선정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점포 8개 동의 오래된 외관을 새로 꾸미고 간판 158개와 각종 유도 사인 등을 교체했습니다. 청주시는 IBK 기업은행이 실시한 희망 디자인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청주 지역 업체들이 시공에 대거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천시 생활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분기 제천시 생활인구는 58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월 40만 6천 명에 비해 45% 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뺀 체류 인구는 45만 5천여 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